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고용 둔화세에 현지 시각으로 4일 연준이 오는 9월 0.5%포인트 금리 인하 이른바 B컷을 단행할 가능성이 45%까지 올랐습니다. 전날 38% 대비 7%포인트가량 대폭 상승했는데 B컷 기대감 상승에 미국 2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서 이날 한때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2분기 한국 경제가 1분기 대비 0.2%가량 뒷걸음쳤습니다. 수입이 크게 늘면서 1분기 깜짝 성장을 주도했던 순수출이 부진했고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 역시 축소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전일 폭락장 속에서 15만 원대로 내려앉았던 SK하이닉스가 오늘 장중 한때 5%대의 급등을 보여주면서 16만 원 선을 되찾았습니다. 시장의 낙폭 과대 인식이 확산된 데다 기업이 이달 말부터 HBM3E 12단 제품 양산에 나선다는 소식이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관련주들의 반등 흐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영업장 면적 및 외국인 이용 대상 확대 등 정부의 카지노 규제 완화 소식에 오늘 장에서 관련주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오늘 오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GKL은 최대 9%,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최대 7%대의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10배의) 수익률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텐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이 1000%의 상승률, 텐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 정텐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 지난 미국 증시 그리고 오늘 오전장 흐름까지 짚어봐야겠죠. 우선 이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중에서는 다우 지수만이 유일하게 반등에 성공하게 되면서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간밤 공개된 이 구인 이직 보고서죠. 졸츠 보고서에 따르면 7월 미 구인 건수가 3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게 되면서 이 노동 냉각 우려가 다시 한번 확산이 됐는데요. 이 때문에 9월 B컷 가능성이 이 전거래일 대비 7%포인트 크게 뛰어오르게 되면서 45%까지 급등세를 보이자 일시적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되는 모습까지 관측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경기 침체로 속단하기엔 좀 이르지만 그래도 금요일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둔 이 불안감에 또 엔화 강세, 또 배럴당 이 70달러 선이 무너져버린 국제유가의 급락세까지 시장의 부담 요소가 가득한 현재 상황인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은 양대 지수가 모두 상승 출발하게 되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듯 했지만 이내 장중 외국인의 매도 움직임이 거세지게 되면서 코스닥은 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장에서 STO, 이 증권 토큰과 화장품주 어제에 이어서 여전히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전거래일 크게 밀려났던 보안주와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대형주들이 오늘 장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지금 이 시각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코스피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지금 시각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0.42%, 이 장 초반 1%가 넘는 상승폭을 기록했던 것과는 반대로 현재 이 상승폭을 반납해가고 있고요. 2,590선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개인과 기관이 오늘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나홀로 매물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0.57%, 여전히 하락 전환하면서 이 파란불 유지하고 있는 코스닥, 730선이 무너지게 되면서 727선 지나가고 있고요.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쌍끌이 매도세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피가 오늘 장 초반 2,600선을 회복했던 것도 잠시 지금 다시 한번 2,600선이 무너지는 모습이 관측이 됐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포트를 오늘 저희가 단단히 지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유튜브 댓글로도 간편하게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수익률의 구원 투수가 되어주실 이분 모셔봐야겠죠. 이 김선일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우리 시장에서 최근 9거래일간 외국인이 3조 3천억 원 이상의 매물 팔아냈습니다. 또 예탁금도 한 달 만에 8조 원이 넘게 빠져나갔네요. 외인도 개인도 떠나가는 우리 시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당장에 이제 답이 없죠, 시장에. 이게 오늘 시장이 또 슬슬 또 빠지고 있어요. 참 어렵습니다. 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가 장 초반에 이제 상승을 주면서 좀 올라가는 듯 했는데 너무 안 보일 수 있겠네요. 3분봉으로 볼까요? 네, 올라가는 듯 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 좀 포착이 좀 되고 있고요. 살짝 돌리긴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코스닥 쪽을 보면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해서 초반에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이렇게 주저앉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앵커님 초반에 말씀 주셨지만 죄송합니다. 여기 페드워치 사이트인데요. 이거 보시면 이게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뭘 보셔야 되냐면 조금 심각할 수도 있어요. 자, 우선은 이번 달 9월 18일 날 FOMC가 열립니다. 그리고 여기 뭐가 같이 나와요? 네, 점도표도 같이 이번에 나옵니다. 이거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점도표는 3, 6, 9, 12 이렇게 분기마다 발표를 합니다. 자, 근데요. 지금 여기 포인트 여기 두 개 크게 보시면 이게 페드워치예요. 예상치인데요. 여기가 확률이 55%고요. 그리고 여기가 45%입니다. 근데 여기는 뭐냐면은 25bp 0.25%를 내리는 거다. 예측치가 55%고요. 그리고 여기는 50bp입니다. 50bp. 네. 0.5%를 내리는 거의 확률이 45%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게 뭐예요? 시장이요, 이번에 25bp, 50bp를 두고 이제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50bp로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한다고요? 이거 시장 경기 침체 오는 거라는 불안감 자체가 휩싸일 수가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 하더라도 특히나 50bp, 25도 금리 인하 한다고 해서 막 올라가지 않을 건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시장은 어떻게 떨어질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치 자체가 지금 45%까지 올라갔어요. 물론 이제 지금 한 13일 정도, 14일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9월 18일 날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근데 이 수치 자체가요, 역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봐서 이게 25가 아니라 50으로, 그러니까 여기 수치 자체가요, 페드워치라고 한글로 검색하시면 나와요. 페드워치. 그 엠포탈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네. 페드워치 검색하시면 최상단에 나올 거예요. 검색하셔가지고요.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그냥. 모바일도 다 가능하니까 보시면 이게 지금 여기가 55예요. 50bp가 45예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데 만약에 이쪽으로 지금 커지는 그림이 나온다. 시장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응? 계속 보셔야 돼요. 원래는 차이가 컸어요, 갭이. 얼마 전만 하더라도 여기 25bp가 90%가 넘었다고요. 근데 지금 55까지 내려왔다고요, 확률적으로.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금리 인하 50bp, 이거 0.5% 금리 내리면 좋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수시로 보시고, 제가 수시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은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 제가 왜 시장을 얼마 전까지 볼 때 제가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시장 이상하다. 지난주에도 올라갈 때도 제가요, 시장이 이거 이상하다.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이때 계속 얘기 드렸어요. 이때 계속 이상한데 시장이. 아니나 다를까 다시 9월 첫날 검은 월요일 다시 또 한 번 반복되는 모습이 나오고 어제 9월 첫날 아니고 어제 그렇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뉴욕 증시 기준으로는 첫날이니까. 그래서 우선 상황상 뭐 시장이 조금 바닥을 찍었다, 돌려 세운다 이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아닌 것 같으니까 계속 말씀드리죠. 9월 FOMC 보고 판단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예요?
10월 최소한 초까지는 보셔야 돼요. 10월 초가 화요일, 휴일, 목요일, 휴일이에요. 징검다리 연휴라서 더더욱 시장에 수급이 더 안 돌아요. 이 이후부터나 좀 돌까 말까 하는데 시장이 만약에 빠져버리면 한 달 이상 빠져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꼭 10월 중순까지는 천천히 시장 보시고 대응을 하는 게 지금 봐도 맞을 것 같습니다. 이 금리 인하에 또 추석 징검다리 연휴까지 저희 10월 중순까지는 계속해서 긴 호흡 가지고 관망세로 시장 신중하게 판단하시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또 오늘은 어떤 테마가 새롭게 급등했을지 저희 오늘 두 가지 키워드 바로 STO와 딥페이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어제 토큰증권 법제화 재개회 일환으로 이 STO 활성화 세미나가 개최가 됐는데요. 이 소식에 오늘 장 초반 STO 관련주들 여전히 강세 보여줬고요. 또 잠시 어제 흔들렸었던 이 딥페이크 관련주 보안주들이 법무부가 딥페이크 분석 장비 예산에 약 12억 원의 이 대량의 자금을 증액한다는 소식에 어제 시간으로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전문가님, 갈수록 이 딥페이크 관련된 법안들이 강화되고 있는 기조인데요. 관련해서 관련주들 앞으로 더 강한 흐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자 오늘 보면 STO부터 보죠. 안 가던 종목들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올라가던 게 또 가기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거의 이제 끝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테마가 또 바람이 불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 테마를 가르쳐 드릴까요? 다음 주 테마는 생물보안법 테마일 겁니다. 미리 올려드리긴 했지만 다음 주에 하원에서 생물보안법 관련한 표결이 있습니다. 9월 3일에 13일 안으로 한다고 하니까 아마 다음 주쯤일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는 생물보안법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 있으니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오늘은 이제 보면은 우선은 그 올라간 종목 가운데 몇 개 봤는데요. K옥션, 서울옥션의 움직임이 좀 괜찮았습니다. 차트 보면 이게 오늘의 대장격으로 움직인 종목들인데 윗꼬리를 꾸역꾸역 달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보면요. 어떤 느낌이냐면 윗꼬리가 달리긴 했는데 시가에서 큰 변동 없이 달렸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거 올라가기 힘들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거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이런 차트 별로 안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네. 서울 옥션 같은 경우에도 어제 그 흐름 나오긴 했는데 한 번 더 가긴 했잖아요. 근데 보면 둘 다 결국 윗꼬리 자리가 있어요. 여기 자리가 되게 중요한 거죠. 항상 강조드리는 맞아떨어지는 자리들. 이 자리가 이 서울 옥션 같은 경우에도 약간 조금 크리티컬한 자리예요. 여기도 걸리는 자리 있고 여기도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한 번 더 갈 수 있겠다. 약간 열려 있긴 한데 가도 아마 해서 조금 더 가면은 다음 주 극초반 한 월요일, 화요일은 좀 월요일 정도까지는 약간 이쪽 시장은 열려 있긴 한데 거의 끝물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니까 절대 지금 신규 접근은 안 됩니다. 특히나 요즘 시장은요, 네, 정말 이슈거리가 짧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이슈 붙었었잖아요. 그렇죠? 약 한 2주 정도 좀 움직이다가 짧은 건 1주 가다가 호로록 떨어졌거든요. 코로나 이슈 자체가 우리가 받아들이는 테마의 이슈를 봤을 때 큰가요? STO가 큰가요? 체감 자체가. STO가 훨씬 낫지. 코로나 훨씬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니까. 지금 오늘 자리부터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유라클. 이게 유라클이 오늘 그냥 붙은 게 다인 게 뭐냐면 신규 상장주에다가 바닥에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 이런 흐름을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신규 상장주에 대한 기대를 요즘 조금 많이 해. 근데 요 근래 들어서 신규 상장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신규 상장한 종목이 조금 없어요. 그래서 조만간 상장하는 종목들 제가 상장하는 종목 나올 때마다 매일 아침 올려드리죠. 네? 무료 변대에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거기서 경쟁률이 좀 치열한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은 아마 다시 한번 조만간 한두 종목 나올 때 시가 공략이 가능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선은 없어. 근데 분위기는 확실한 것은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 자체가 조금 쌓여 있는 거야. 왜 이게 쌓였을까 고민을 해보니 기존의 종목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 자체가 없는 거지.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몰라. 그냥 관심이 없는.
대형주 다 물려있는데 코스닥 종목 사면은 사놓으면 4분의 3이 뭐예요? 올 초보다 다 떨어져 있는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이 그래서 신규 상장주들이 요 포인트에서는 굉장히 조금 매력적인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들, 이렇게 돌리는 종목들이 최근에 계속 가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보면 자, 딥페이크. 오늘 제가 올려드렸던 테마 총 3가지죠. STO랑 딥페이크랑 생물보안법을 올려드렸는데 딥페이크가 가장 잘 갔어요. 자, 센즈랩 오늘 장중에 25%까지 급등이 나왔고요. 모니터랩은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한싹도 10%에 ICTK도 24%, 현재 24%, 29%까지 올라갔다 떨어졌거든요. 자, 이 종목들 보면 법제화 이슈가 나왔어요. 돈을 이제 넣는데 투자를 해가지고 나라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이제 거의 그 끝물이에요. 거의 이제 끝물 있어요. 뭐 길어봤자 이것도 다음 주 초에 끝나 거의 마무리 단계라 보시면 돼요. 뭐 조금 더 가도 다음 주 초일 거예요. 그러니까 끝물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딥페이크 이슈도 우리가 체감하는 거는 코로나만큼의 체감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약간의 우리가 테마성 종목에 대해서 약간 이거 센 테마인데 이렇게 느낄 때 코로나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느끼는 게 딥페이크도 나름 조금 느끼는 게 비슷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지는 돼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다 같지만서도 끝물로 가고 있는 게 조금 많이 들어와요. 종목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타지 못해요. 모니터랩이 오늘 상한가 들어갔어요. 차트 굉장히 이쁘게 나오고 있어요. 나왔는데요. 여기 자리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트 분석을 할 때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왜 TV 방송 보시는데 저 양반은 쟤는 맨날 허구한 날 라인만 그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경고 하나 드리는데 우리는요, 우리나라 시장은 이 라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제가 설명드릴게요. 사람들은요, 쌍봉, 쌍바닥 이런 거 되게 집중해서 보죠. 그죠? 그리고 또 뭐 봐요? 종목을 이렇게 갈 때 이런 추세에 대한 라인을 우리가 맨날 고민을 한다. 이런 걸 고민을 한다고. 여기 오면 사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쌍봉도 그렇고 쌍봉 가면은 뭐예요? 조심해야 돼. 쌍바닥 가면 뭐예요? 야, 매수 자리 아닌가? 사보자. 이게 있다고요. 그렇죠? 이게 뭔지 아세요? 법으로 된 건 없어. 근데 사람들은 뭐 이걸 왜 하는지 아세요? 왜 이걸 우리는요. 본능적인 건데 뭐예요? 암, 묵, 적, 동의를 하고 있어. 암묵적 동의를 한다고요. 우린 이 차트에 대해서. 차트의 추세 라인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는 이러고 있다고. 누가 정해준 게 아니야. 근데 계속 얘기를 하고 주입식 교육일 수도 있고 계속 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한다? 암묵적 동의를 하고 이 추세를 추정한다고요. 차트는 이런 거다. 차트에 대해서 우리는 이 동의를 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동의를 뭐예요? 받아줘야 돼,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에 맞게 행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쌍봉으로 갈 때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쌍바닥에 돌려세우는 거 보면서 대응이 나쁘진 않은 거. 다만 이탈하면 팔아야 되는 거고. 이런 게 나름의 바닥 자리에서 이탈하면 이 자리 뭐예요? 팔아야 되는 자리인 거잖아요. 이런 자리는. 돌려세울 때 걸리는 자리 저항선인 거고. 자꾸 이거를 무시하고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니터랩도 지금 거기에 걸려 있다 보니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차트 보실 때 이런 부분들을 항상 인지하셔야 돼요. 모니터랩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가족방에 드렸던 단타 종목이었어요. 상한가 들어가긴 했는데 이따가 이제 장 끝나고 나면 올라가긴 할 건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되고. 자, 한싹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보면은 16%까지 급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ICTK도 장중에 29%까지. 자, 힘든 시장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ICT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예요? 신규 상장주. 그죠? 얼마 안 됐어요, 상장한 지. 근데 바닥 찍고 이렇게 돌릴 때 붙어주잖아. 이런 거 계속 내가 얘기하면 뭐하냐. 거래량 붙으면서 그죠. 자, 방송 잘 들으시고 혼자 하기 힘드시면 같이 하시고 그렇죠? 꼭 집중하시고 앞으로 2달이 정말 한 달 반 정도 한 달 반 앞으로 한 달 반이 정말 중요한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또 한 번의 기회가 올 수도 있는 시장이 올 수 있거든요. 앞으로 한 달 반, 두 달 정도. 여기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시고 계속 방송 같이 보시고 제가 왜 이 방송에서 우리 진짜 돈을 주고 팔아야 될 그런 정보를 계속 뿌리고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아셔야 돼요. 나중에 같이 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각 정보 보안주죠. 이 한컴 위드 그리고 모니터랩은 이미 상한가에 잠긴 상태고요. 또 ICTK와 센즈랩 역시 약 20%가 넘는 상승률 보여주게 되면서 상한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 미국 생물보안법이 드디어 다음 주 표결에 붙여지는데요. CDMO 등 이 생보법 관련주 움직임 특히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겠고요. 또 아직까지도 여러분을 위한 종목 상담 저희 신청 받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유튜브 댓글로도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께서 편하신 방법대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지금 바로 저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이어서 이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지 지금 바로 보고 오시죠. 이렇게 해서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 다 같이 만나보고 왔는데요. 저희 이어지는 시간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저희 전문가님이 지금 원전주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조정을 갑자기 받고 있는데 어제 이 체코 총리가 방한 중에 최종 계약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또 원전주가 한번 급등을 했잖아요. 오늘 또 한전산업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조정받는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미국 내 웨스팅하우스 영향 때문인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우리나라 정부 쪽에서 웨스팅하우스한테 결국 이제 손을 뻗었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약간 그런 해주겠다 약간 그런 뉘앙스가 나왔거든요. 결국 원체 기술력이 좋은 회사란 말이야. 발명가 회사인데. 결국 그게 영향을 좀 준 것으로 풀이가 돼요. 그래서 종목이 지금 다 빠지고 있는데요. 많이 빠지네요. 자, 한전산업은 어제 그 이슈가 붙었어요. 채권 원전 확실히 된다. 뭐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급등이 나왔죠. 18% 마감했는데 8% 빠지고 있고 우진엔텍은 오르지도 않았는데 7%대, 에너토크도 빠지고 이런 쭉쭉 빠져요. 우리기술 같은 경우도 그 대표 원전 관련주인데 불구하고 좀 흐름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LX 일렉트릭도 어느새 이렇게 빠졌나요? 이래저래 섞여 있는 종목인데도 많이 빠지네요. 자, 뭐 고민되실 것 같은데요. 한전산업은 되돌림 반등 나왔다가 좀 다시 떨어지는 거라서 아직 버틸만하긴 한 것 같은데 중요한 점은 제가 이제 강조드리지만 이게 일전에도 말씀드렸던 게 뭔지 기억하세요?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저 7월 18일 날 파시라 그랬어요. 그 전날부터 해서 급등 나오면 파시고 거기가 꼭지입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세요? 이거 7월 달에 요때 왜 이슈 이꼬로 소멸되면 주가 끝이거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인 거지 결정된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야? 들으셨나요? 그러면 좋은데 그리고 이제 최종 결정되는 게 언제예요? 내년 상반기예요. 3월, 4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그때까지는 사실 이슈가 되더라도 단발적인 이런 소식 때문에 급등이 나오기도 하지만 지금 협상의 난항이에요. 프랑스 쪽도 결국 이겨내야 되고요. 미국 쪽도 지금 웨스팅 그쪽도 건드리고 있잖아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이제 불안감을 보이는 거죠. 정부에서 어떻게든 해낼 거예요. 해낼 거고 저도 해내길 바라고 있어요. 해낼 건데 웨스팅하우스 쪽이랑은 뭔가 조금은 그 손을 잡는 뉘앙스로 가면서 같이 가는 그림이 나와주겠지. 그렇죠? 그렇게 가주는 거고 뭐 국내에서 단독으로 막 진행하기에는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런 영향을 받은 거다. 하지만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좀 지나서 흔들리더라도요. 결국에 올라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어요. 원전 관련주들은 이슈 소멸돼서 7월 중반에 끝난 거였고 다시 이슈가 불기에는 올해 이제 연말로 갈수록 나올 거고 내년 초반까지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갈 거다. 그리고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혹시나 시장의 좀 하락 부분에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긴 하는데요. 그 부분까지 잘 버텨내시고 계시면은 결국 좋은 흐름 나올 겁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원전 관련주들은 만약에 시장이 이번 금리 인하 이후로 빠지게 된다면 정말 매수하기에 매력도가 정말 높은 업종 가운데 하나예요. 원전주들은요. 필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도 잘 활용하셔서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중간중간 상황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체코 원전의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설비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현재 원전 강하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 산업부에 따르면 정해진 바는 아직 없다고 이런 공식 입장이 밝혀지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또 앞서서 바라카 원전 수주 당시에 이 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갈등을 기자재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정부가 해결을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가 현재 원전 섹터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어지는 시간에서는 저희 시총 상위 대형주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시각 현재 이 삼성전자는 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전날 엔비디아의 추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각 3% 이상 강하게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HBM3 이 12단 제품의 양산 소식이 현재 강하게 상승 탄력으로 현재 작용을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어서 저희 눈길이 가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 이 전거래일 중국의 판매 호조 소식에 테슬라가 간밤 4%대 강세 보여줬었죠. 덕분에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3% 가까이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그래도 삼전 너무나 흐름이 아쉽습니다, 전문가님. 네, 삼성전자가 회복이 안 돼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고 있어요. 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수급 상황인데 너무나 잘 아실 거고요. 아이고 안 되네. 자, 기다리면 올라오는데 많이 답답한 거죠. 그냥 외인이든 기관이든 최근은 거의 뭐 쌍끌이 매도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이게 이제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렇게 너무 수급이 너무 안 좋아요. 돌아와 줄만 한데 뭐 하이닉스는 그래도 어제 일부 반등하고 오늘 조금 반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택도 없어 아직 이게 전체 이제 그 보자고요.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간단한 논리잖아요. 일본 투자할래? 미국 뭘 다 찍어보세요. 다른 나라 주변 찍어도요. 우리나라 증시 매력도 자체는 현저하게 떨어져요. 삼성전자 세계 100대 기업 중에 들어가 있는 삼성전자죠. 그 중에 수익률 꼴찌가 삼성전자예요. 네. 말 다 했죠, 뭐. 아무도 들어와 주질 않아요. 근데 이게 조금 회복이 돼야 되는데 문제가 또 뭐가 있냐면 보시면은 HBM 납품 뭐 계속 뭐 몇 단 하면서 하다가 처음부터 그 단추를 잘못 깼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납품한다고 나왔을 때 삼성에서 아니다. 또 납품 얘기 나왔을 때 아니다. 또 했다가 아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납품을 하든지 말든지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사라졌어요. 처음에 그거 쓴 그 기자분들은 혼이 나야 돼.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또 분위기가 또 이게 약간 뭘 HBM 한다고 하는구나. 아니 관심도 없어. 이거 안 할 거야. 안 하고 어차피 떨어져 있는 거 뭐 한다고? 미국 주식 한다고 그냥 나는 관심 없다. 애플 사. 아니면 엔비디아 사. M7 그냥 매그니피센트 7 그냥 종목 사는 거예요. 그냥 아마존을 사던가.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죠. 폭락한다고 한들 버틸 거고 결국 뭐다? 시장의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내년에 또 그렇게 성장한다고 하니까. 삼성과 하이닉스 제품 갖다가 엔비디아가 블랙을 만들어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이런저런 얘기 여기에 파생되면서 액침 냉각부터 해가지고 쫙 붙어대니까 그냥 그 하나의 그냥 그런 종목이 돼버린 거지 삼성전자도.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요즘엔 또 글로벌리하게 누구나 해외 주식을 편하게 매수하실 수가 있잖아요. 더더욱 그런 상황들. 아예 뭐 정부에서도 금투세 얘기하면서 미국 주식 하라는 느낌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아예 그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금투세 때문에. 그렇죠? 네. 이재명 대표님도 뭐 합니까? 금투세에 대해서 조금 반대 입장을 보이셨다가 약간 좀 이쪽으로 가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더더욱 좀 일이 꼬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그래도 좀 방향을 잡아주길 바랬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좀 갈리길 바랬는데 약간 안 갈리는 분위기가 나니까 이 금투세 영향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시장에서 외인들도 그렇고 투자하기 힘들게 만들어지는 그런 구도가 잡혀서 대형주가 많이 힘들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사실 딱히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요즘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왜 2차 전지가는 바닥에서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갑자기 가치주들에 대한 얘기가 시장에 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 지친 것도 있지만 뭐 작은 IT 버블이라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지만서도 바닥에서 그냥 어차피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 많이 밀린 종목, 약간 조금 안정돼 있는 가치 성향 더 이상 빠지지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는 종목 위주로 해서 업종 위주로 편입이 약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솔이나 2차 전지주들이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는 게 현실적인 상황이고요. 이 종목들은 시장이 이제 뭐 흔들린다 하더라도 최악의 악재 상황은 다 지나갔고 1분기 실적 안 좋았지만 2분기 실적 확인했지만서도 그렇게 안 좋지 않았다. 제가 얘기 드렸었잖아요. 2분기 실적 봤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 정도면 잘하는 거다. 2차 전지 2분기 실적 재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솔이나 SDI나 이런 종목들이 수급적인 매력도 자체가 쫙 붙어버리는 거죠. 기관들의 증권가의 보고서 자체도 목표가를 상향시키는 그림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전체 그림에서. 그래서 그간에 좀 많이 버려졌었던, 소외를 받았던 이런 종목들. 조만간 또 어떤 종목들이 또 업종이 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2차 전지주들이 그의 우리나라 증시에서의 하나의 좀 뭔가요? 대안으로 좀 떠오르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단타만 성행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시장이고. 예. 근데 재밌는 점은 이 해리스 후보가 약간 좀 바이든 정부와 자기가 대통령이 됐을 때에 이 재생에너지 2차 전지 쪽에서의 그 풍기는 뉘앙스 자체가 이전 정부보다는 조금 약하거든요, 지금. 약간 방향성 자체가 조금 달라요. 뭔가 좀 다르게 틀어질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나름 공화당 쪽 그 지지자들의 좀 표심을 얻기 위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스럽기는 해요. 하지만 시장에서의 지금 현재 현실적인 중심에는 2차 전지주들이 계속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이 종목들은 놓치지 않고 보셔야 된다.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에코프로 HN이 유상증자를 오늘 했죠. 한다고 결정이 나면서 어저께 나오고 오늘 급하게 빠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종목은 좀 당분간 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조정 거치고 다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차분하게 보시되 확실히 좀 대형 코스피 쪽으로만 수급이 몰리고 있다는 거는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보시면 엔솔이랑 삼성 SDI만 움직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대형 쪽으로만 좀 보셔라. 에코프로 라인은 좀 약해요. 코스피에서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코스피 시총 상위단 위주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또는 중소형주인 내 계좌, 내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막막하실 텐데요. 이런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 전화번호 023153-2642번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또는 문자 샵 0082번,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도 저희 종목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종목명과 매수 단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본격적인 종목 상담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이곳, 지금 저희 정호의 템베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요, 이 대원전선 기다리고 있는데요. 매수가가 3,150원, 그리고 15%의 비중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자면요. 이 장 초반 상승세가 그 이내 반락세로 변하게 되면서 3.2%가량 조정받고 있으면서 2,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AI 고점론에 지난달부터 함께 흔들리고 있는 전력주, 앞으로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네, 회사가 정말 좋은데 그리고 또 실적이 정말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리고 조정도 많이 나온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제 차트 라인도 지키는 것 같고 해서 대응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정상대로 하신 거예요. 나쁜 건 아니고 그래도 차트 잘 보셨고 나름 기다리셨고 대응을 하신 거예요. 이건 잘 하신 게 맞아요. 맞는데 그냥 시장이 좀 안 좋아서 그래요.
실적 정말 좋아질 거고 일단은 그에 따른 이슈로 우선은 많이 갔긴 했지만 갔다가 원래 항상 그래요. 떨어졌다가 다시 가거든요. 이 다시 가는 시점이 중요한데 지금은 조금 안타깝게도 시장의 이 하락 흐름에 좀 맞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의 업종 자체의 매력도 너무나 좋아.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갔었던 종목 LS 일렉트릭만 보더라도 우리가 답을 찾아볼 수 있는 얘도 이런 상황이에요. 원전 껴있다고 하지만서도 그냥 이러고 있거든요. 주저앉아 있어요. 차트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원전선뿐만이 아니라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제가 저녁에 상담을 해드리긴 했었는데 이 종목도 그래요. 종목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조금 참 안 좋아서 그래요. 이 시기 자체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번 10월 정도, 10월 중순 정도까지는 계속 얘기 뭐 드리고 있죠? 현금 확보에 대한 부분,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있잖아요. 거의 4년 만에 두 가지가 한꺼번에 온다고요. 대선이랑 금리 인하 이게 온다고요. 그럼 이 시기에는 항상 중요하게 조심스럽게 행동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부터 뭐예요? 딱 한 달 반, 두 달 정도예요. 이때 집중 딱 하셨다가 기회가 왔을 때 엄청나게 큰 행운을 누릴 수가 있다고요. 잘만 하면은. 그래서 지금은 현실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대원전선은 다시 가는 건 맞아요. 다시 갈 종목인데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내려왔다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버텨보셔야 되고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항선 작용하는 자리가 그래도 2,500원대까지 있긴 한데요. 2,500원 정도까지는 좀 버티지 않을까? 그리고 그 전에 바로 1차 저항선이 2,850원 정도, 2,800원 정도였는데 깼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리는 시장에 좀 계속 빠지고 있어가지고 반등은 어려울 것 같고 내일이나 반등 나오면 좋긴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맥스는 2,500원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한번 기다려 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고요.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은 매수가 이상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시간 문제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 보세요. 다음으로 원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6,980원 그리고 6%대에 현재 보유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3%가량 크게 올라서면서 6,700원 선에 거래 중인 원택. 어제도 시간의 급등이 나온 데 이어서 또 오늘도 두 자릿대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택의 고주파 피부 미용 의료기 올리지오 X가 이 브라질 위생관리국의 판매 인증을 획득했다는 소식에 강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매수 단가가 다소 좀 있으시다 보니까 조금 더 가져갈지 아니면 여기에서 정리하실지 걱정되실 것 같은데 지금 바로 명쾌한 솔루션 듣고 올게요. 네, 바닥에서 돌리는 추세가 좀 잘 나오고 있고요. 거의 이 정도 움직임이네요. 주가 차트는 이게 큰 틀에서 이제 암묵적 동의하에 움직이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간 자체가. 여기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올 거고 조금만 기다려 보신다면은 8,000원대 정도는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게요. 이 자리가 라인상으로 보면은 여기 자리 정도. 여기가 구조적으로 맞아떨어진단 말이죠. 네, 여기가 맞아요. 예, 맞기 때문에 8,000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1차로는 8,000원 보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여기 돌파 시도 나오는 거 보고서 9,000원까지 볼 수 있긴 한데 그거는 나중 문제. 그래서 우선은 약간의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8,000원까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는 LG 이노텍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6만 원 매수가 말씀해 주셨고요. 또 10% 보유하고 계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볼게요. 약 0.41% 내려서게 되면서 24만 원 선 초반에 거래되고 있는 LG 이노텍. 주가 흐름이 괜찮았는데 그래도 어제 이 갑작스러운 급락세에 마치 주가가 부진을 면치 못했습니다. 앞으로 다시 돌릴 수 있을지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 말씀 듣고 올게요. 네, 매수가 26만 원이시고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역대급 아이폰이라고 얘기가 돌고 있는데 뭐 예전에는 사실 이노텍이 아이폰 출시한다 그러면 막 움직이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요즘에는 딱히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별로. 네, 사실 너무 많은 소외를 받고 있고. 자, 수급이 어떻게 됐죠? 수급이 기관들이 다 팔아 던지면서 어제 망가뜨려 놨네요. 어제랑 그저께. 다 팔았네요. 골고루 팔아 나갔네. 근데
바닥 인식되면서 갈 수 있는 자리 우리 만들어 보자고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름의 이런 요 구조적 자리가 보이네요. 요렇게 이 자리가 될지 여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큰 하락은 제한적일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자리 한번 여기가 이제 가격적으로 23만 원짜리 한 번, 그다음 여기 24만 원짜리 한 번이 저항선 자리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하냐면요. 조금 확대를 한 다음 보여드릴게요. 차트 라인을 조금 볼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갭으로 약간 떨어지면서 저항 자리가 완성이 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나름의 꼭지 자리, 횡보했었던 큰 자리들이 좀 보이는 자리도 있고요. 여기에 또 버팀목이 있었던 시작점 자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 꼭지 자리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돌리는 게 있고. 그래서 이게 우선 24만 원짜리 지금 걸쳐 있잖아요. 여기 자리에서 이제 오늘은 힘들 것 같아요. 시장이 지금 거의 다 빠졌거든요. 보시면은 코스닥도 거의 지금 0.8% 이상 빠지고 있어요. 코스피도 플러스 0.1%대예요. 지금 다 빠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 돌려 세우기 시작하면은 다시 매수가까지 가는 건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한 번 더 깨지면은 23만 원까지는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23만 원까지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빠지는 그런 자리는 아니고요. 종목이 혹시라도 수급적인 문제가 생겨서 빠지는 거지만 시장이 만약에 시장이 급락적으로 가는 거면은 크게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당장에 그런 이슈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FOMC 전까지 이게 뉴욕 증시 흐름이던 글로벌 증시 흐름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이거거든요. 50bp 수치가 올라가 버리면 이거 사람들 난리 납니다. 진짜. 그러니까 FOMC 오기 전에 시장이 터질 수도 있어요. 약간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정말 걱정스럽네요. 자,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조금이라도 좀 올라왔을 때 만약에 이전에 올라온다. 그래서 26만 원대까지 올라오면은 저는 우선은 정리하자고 말씀드려요. 지금은 현금 확보가 우선이에요. 현금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현금 확보 무조건 하셔야 돼요. 해 두시고 나서 추후에 금리 인하 되고 주식 사이클 본 다음에 대응해야 돼요. 이노텍은 반등 가능성이 있어요. 출시 맞춰서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요거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해서 우선 홀딩해 보시고요. 올라오는 대로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 시각에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신청 주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자리 남아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또는 문자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LS 일렉트릭 기다리고 있네요. 21만 원에 10%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볼게요. 약 5.8%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13만 4천 원 선까지 밀려난 LS 일렉트릭. 매수가를 보니까 지난 7월 23일 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을 즈음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 계속해서 MSCI 지수 편입이 된 이후로 이 선반영된 기대감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 세워보면 좋을지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네, 아이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게 그렇게 좋다고 하는 종목인데 결국 다 내려가고 있어요. 아이고 이거를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나. 이게 그 시청자님 LS 일렉트릭은요 차트가 이제 밑으로 다 지금 현재로서 좀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열려 있을 때 우리가 꼭 보는 게 전고점 자리 바닥 자리 한번 라인을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 나름 박스 자리 이렇게 보통 제가 라인을 잡는데 보통 이런 자리까지 흘러내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라인을 잡는 건데요. 그 가격이 조금 많이 걱정이 좀 되는 가격인데 이게 갭으로 터져 버렸어요. 갭으로 터지고요. 떨어질 때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매물벽 자체가 공간이 좀 요 자리 자체가 좀 비어요. 여기가 비는 자리인데요. 올라갈 때는 뚫어지고 갈 때는 쉽게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쉽게 떨어지는 자리가 이 빈 매물벽 자리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기 걸리는 자리가 우선 걸리는데 여기가 고점 자리가 살짝 보여서 여기가 약 12만 원 정도 근처 자리예요. 1차 맥스 보는 1차 떨어지는 자리고 2차는 한 10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눈에 들어와요. 떨어지져도 않길 바라는데 우선 종목을 다 떠나서 차트 그림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 다만 이제 이 LS 일렉트릭이 조금 이게 둘 다 꼬여버렸어요. 좋을 땐 둘 다 좋았는데 완전 꼬여버린 거야. 뭐에 꼬였죠? 지금 원전 이슈에 좋다 그랬죠?
얘도 7월 24일부터 해서 꺾여 내려갔어요. 완전히 7월 18일이 거의 맥스였어요. 그 근처에 꺾여 내려갔고. 그다음에 뭡니까? 전력망 관련해서 이슈가 막 돌다가 지금은 전력망 얘기가 시장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죠? 그냥 뜸은 기사가 궁금해? 옛다 한번 톡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모멘텀 거래 자체가 사람들의 조금 이 수급에 대한 부분에서 인지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많이 답답하신 거 저도 아는데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종목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잘 가다가 그냥 이슈 따라 갔다가 그냥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갈 거예요.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팔지 마시고 잘 버텨보시고요. 상황 따라서 시장이 만약에 밀릴 경우에 그리고 다시 돌아올 경우에는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취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고민이 그때가 되신다면은 꼭 연락 주셔서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희는 이어서 이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공을 향한 추월 차선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정호의 텐베거, 이 텐베거 메이킹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저희는 가장 먼저 이존 종목들 오늘도 한번 AS 받아봐야겠죠.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장 먼저 만나볼까요? 네, 저 아우딘부터 볼게요. 아우딘 퓨처스 볼 텐데요. 요즘에 우리나라 K 화장품주들이 아마존에서 판매량이 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막 상한가를 가기도 해요. 아우딘 같은 경우도 아마존에서 판매를 여러 제품을 하고 있고요. 선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세븐틴 리더 에스쿱스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홍보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점차 홍보가 확대될 거라 조만간 아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거예요. 참고하셔야 되고요. 하반기 실적이 정말 좋아진다 말씀드렸습니다. 미리미리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보면은 LG화학 볼게요. 자,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좀 조정 흐름이긴 한데 움직임 자체가 조금 제한적이에요. 시장 자체가 좀 재미가 없다 보니까 영향을 좀 받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우선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터지면은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요. 아직은 좀 버틸만 하네요. 혹시라도 32만 원 깨지면은 그때는 제가 사인 드릴게요. 자, 그다음은 LG 생활건강 볼게요. 이것도 이제 조금 움직임이 답답하긴 한데요. 한번 상승 나왔다가 약간 내려왔거든요. 추가 흐름 좀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지금 화장품주들 전체적으로도 바닥을 좀 다지는데요.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뭔가 하반기 실적 기대치가 큰 종목들을 바닥에 있는 거를 매수하려고 해요. 거기에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적합하거든요. 거기 맞춰서 보시고 홀딩 하시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인데 오늘 좀 빠져가지고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이게 포스코 퓨처엠이요. 종목이 딱히 문제는 없어요. 돌려 세우면은 시원하게 돌려 세울 거예요. 자, 1차 목표가 달성은 하긴 했지만 기다리고 보고 다시 30만 원까지 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시간 싸움입니다.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마다 대응하시되. 다만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손절가를 좀 짧게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오늘도 보시면 지금 코스피 다 빠졌고요. 코스닥 1% 이상 빠지고 있거든요.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손절가는 짧게 보셔야 됩니다. 당분간 그럴 거고요. 조금 시장이 풀리면 제가 그때는 조금 여유 있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롯데 이제 정밀화학까지 보죠. 자, 롯데 정밀화학 같은 경우도 보면 돌려 세워요. 이게 손절가 터치 안 했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차트가 되게 이쁘게 가네요. 롯데 정밀화학. 손절가 터치 안 했다고 하고요. 좀 더 가는 그림은 나왔으니까 한번 지켜볼게요.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절을 빨갛게 해놨구나. 자, DS 단석인데요. 자, 갑자기 빠졌어요. 자, 이럴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손절가를 한 3% 막 5% 왔다 갔다 하게 잡거든요. 우리 PD님이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짧게 잡는다고. 근데 이런 식이 이렇게 터져버리면은 무조건 그 전에 팔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손절가 짧게 잡아야 돼요. 제가 원래 이렇게까지 안 잡는데 시장이 안 좋다니까 여러분. 시장이 이상하다니까. 현금 확보 해줘야 돼요. 그 손절을 짧게 잡고 일단 팔아두면은 사람이 버틸 수가 있다고 나중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손절 나오면 손절 나온 대로 해야 됩니다. 네. 잠깐 짧게 손절이니까 나중에 수익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제가 최근에 손절이 좀 많은 점은
시장도 영향도 있고 너무 짧게 잡긴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맞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은 종목 추천은 안 드리고요. 시장이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안 드렸어요. 잘 맞았던 것 같고 내일과 다음 주 보고서 종목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계속해서 이 양대지수 모두 장 초반 대비 하락세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이 추가적인 시장의 흔들림에 미리 대비하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이어서 이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 과연 어떤 친구들이 있을지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정말 아쉽지만 저희 정텐 오늘은 이만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물러나기 전에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하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방향성을 잃은 우리 시장, 현재 외국인 매수가 어떤 때보다 더욱더 절실하고요. 또 이어서 이 단기 기술적 반등에 따른 경계심 유지하시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또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 계속해서 낙폭과대 및 저평가주 및 개별 테마 장세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반드시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다음 이 시간 더 유익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